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강원 최초의 진보 교육감이자 전국 최초의 평교사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었던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퇴임합니다. 고교 평준화와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을 실현한 것은 치적으로 꼽히지만 학력 저하 문제는 임기 내내 극복하지 못한 과제로 남았는데요.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서정함의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은 민병희 도교육감의 지난 12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강원 CBS에서 이 강원도 교육감으로 우리 민병희 교육감을 자주 모셨었는데요. 이제는 도교육감으로 인터뷰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2년 여러 번 와서 이 CBS에서 정책도 알리고 이렇게 네. 했는데 마지막 인터뷰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이 마지막 인터뷰를 CBS와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강원도 교육청을 떠나시게 되셨는데 12년 동안 계셨던 곳을 떠나시려니까 어떻습니까? 좀 기분이. 교육감으로 12년.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제가 또 교육위원으로 8년을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교육청 언저리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20년을. 예. 네. 곳곳에 제 자취가 남아 있는데 네. 이제 떠난다니까 아직 실감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임기 시작할 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이 올해 대학에 갔거나 사회에 진출을 했어요. 네, 그렇네요. 제가 교육감으로 펼친 정책이 그 학생들의 학령기 전 과정에 영향을 준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되돌아보면 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펼친 정책이 삶의 힘을 기르는 바탕이 됐기를 바라고요.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구나 싶어서 홀가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도 남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주로 좀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시나요? 요즘에는 이제 준비죠. 제가 이제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현재 이사를 했고 네. 또 이사하느냐고 좀 일이 많았고 네. 또 농사 일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오늘 저희가 도교육감님의 그동안의 여정을 조금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2010년 강원도 첫 주민직선 교육감으로 선출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3선 교육감을 역임하셨는데요. 처음에 도전하셨을 때 그때 생각이 좀 나시나요? 어떠신가요? 제가 사실은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는 없으셨군요. 처음에는 네. 없었는데 네. 이제 교육운동을 오래 했고 네. 또 그래서 회직 기간 지나서 한 5년의 거리교사로 있다가 네. 다시 복직을 해서 교단에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교육위원으로 진출하게 됐고 네. 그 교육위원 활동 8년을 통해서 열심히 해서 견제 역할을 했지만 교육의 변화는 참 더뎠고 네.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기 어려웠습니다. 오로지 성적만 앞세우는 교육, 교복 색깔로 아이들 차별하는 교육에서 벗어나는 가시적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감이라고 하는 행정 권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네. 제일 처음에 제가 고교 평준화 그리고 돈 안 드는 교육 딱 두 개만 내걸고 네. 출마를 했죠. 그때 현직 교육감에 맞서서 제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론을 여러 번 이제 거듭하게 되고 또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도민 여러분들의 지지가 결집되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어느 순간 아마 선거 한 5일 전쯤일 거예요. 그쯤에서 당선이 되겠구나 하는 그때 확신이 느낌이. 들어서 네. 3일 전에는 확신을 가져왔고요. 네네. 예. 취임 당시 교육청 분위기는 아주 많이 어두웠습니다. 딱딱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권위주의나 불필요한 의전 등이 사라졌고
자유로운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 변화를 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딱딱했던 문화를 이제 좀 부드럽게 바꾸셨던 그런 주역이셔. 전혀 달랐죠. 그러셨군요. 그럼 막 당선되셨을 때는 많이 기쁘셨겠어요. 어땠어요? 그때의 기억은? 당선이 막 되셨을 때. 글쎄 뭐 저는 그런 것들이 참 궁금해서. 어쨌든 네. 힘든 길이다. 이제 더 이것도 고난의 길을 가야 되지만 네. 그래도 성취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나를 통해서 이런 것을 이루라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또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이 강원 교육을 이끄시는 12년 동안 가장 뿌듯했던 순간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가장 큰 약속이 고교 평준화 그리고 고교 평준화. 네. 도란드는 교육 즉 무상 교육이었습니다. 네. 그것을 이뤄냈을 때가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게 되고요. 네. 평준화는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네. 얼토당토하는 정치적 공격도 받았습니다. 네. 당시 도의에서는 도민 60% 찬성이라는 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지요. 아마 그런 찬성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민 여러분들은 70%가 넘는 찬성으로 의지를 보여주셨고요. 네. 또 무상급식도 온갖 정치적 공격을 뚫고 시작을 했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고교 무상교육, 네. 중고생 교복 지원까지 명실상부한 무상교육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것도 제가 이루었다기보다는 아까 드린 말씀처럼 도민들의 열망이 이룬 것이고 도민들께서 열망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저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선택을 받은 것을 아까도 드린 말씀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네. 소명의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뭐 두 가지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또 그 외에도 조금 더 이루신 성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문화를 바꾼 것이에요. 문화를 바꾼 것. 네.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세계 여성의 날에 네. 그 여직원들을 모셔놓고 차를 대접하고 꽃을 하나씩 드리고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했더니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때는 네. 그런데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이제 노란 종이에다가 네. 써서 비행기를 접어서 날리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전부 다 깨알같이 적어서 날렸어요. 다 할 말은 많았었군요. 네, 다들. 그래서 네. 그것을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차 문화를 바꿔달라. 차 문화. 네, 그래서 그 각 과마다 제일 말단 여직원이 커피 담당 무슨 뭐 차 담당을 해서 네. 뭐 업무를 볼 새 없이 계속 심부름하고 이런 것들이 불평 불만이었죠. 네. 댓글도 당연시 했었고 이걸 어떻게 바꿀까 하다가 제가 타야지 하고서 교육감실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제가 차 대접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감이 직접 타는. 그때 처음에는 안절부절하고 뭐 그런 거를 제가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차츰차츰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드시게 됐어요. 네. 그랬더니 각 과마다 직접 과장님들이 차를 타고 이게 알려지면서 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차를 타고 이렇게 되면서 퍼져가는군요. 네, 그것처럼 이 조직 문화도 서로 상명하복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러면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고 이렇게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바뀌게 되고 그런 게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생의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학교 안에서 학생은 가장 귀한 존재다. 그리고 내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행복해야 된다라는 문화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활발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또 하나의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네, 또 문화를 바꾼 것을 또 하나 더 꼽아주셨는데요. 반대로 좀 아쉬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우선 강원교육복지재단을 해체한 것. 또 한 가지는
제가 학생 인권 조례를 이렇게 중시했는데 네. 이걸 만들지 못했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복지재단은 이제 박근혜 정부의 학교 통폐합에 맞서서 정부 조직의 한계를 벗어난 사업을 하고자 설립을 했는데 네. 당초 기부금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적 한계로 처음에는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위법하다고 해서 모으질 못하게 되니까 우리 교육청 출연금만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서 부득이 해체하게 된 것이고요. 네. 대신 작은학교 사업은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을 해서 네. 아무 의상 없이 힘 있게 추진을 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번번이 의회에 가로막히다가 세 번째 임기에 의회와 협력해서 제정 단계까지 갔었지만 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에서 시민 발의 형식으로 해야 된다고 제동을 걸어서 또 중단되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학생 인권을 고양하는 정책들을 펼쳤지만 조례가 가지는 상징성을 생각할 때 많이 아쉽고요. 학생들과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새 당선자가 이걸 추진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아쉬운.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면 강원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더 해보고 싶었던 것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 임기에 한 60% 네. 정도는 코로나 대응에 그 대응으로 시간을 보냈죠. 네, 그렇죠. 안전을 우선으로 잘 대응했지만 마스크를 벗기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특히 유치원생이나 초등 저학년 학생들은 표정으로 의사소통과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선생님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렇죠. 아이들도 서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선생님과의 소통 또 아이들끼리의 교감 이런 게 아주 어려웠죠.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어린아이들부터 마스크를 벗기고 싶었었는데 하지 못했고요. 또 한 가지 더 들자면 남북학생 교류 사업입니다. 남북교육사 교류사무소도 열고 준비를 했지만 실질적인 교류는 막혀 있는 것이 현실이었죠. 남북 강원도의 아이들이 서로 수학여행 같은 체험학습으로 왕래하면서 평화와 공존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끝내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쉬운 것들도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업무적인 이야기를 조금 했었고 개인적으로도 강원 교육을 바쁘게 이제 이끄시다 보니까 못하신 것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녁과 주말에도 이제 공식 일정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네. 12년간 개인적인 시간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죠. 또 이제 공적 역할을 우선하다 보니 네.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 거리가 생기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이제 동창회를 한다 그러면 저 말고 공직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공직뿐만 아니라 이제 직업도 없죠. 네. 그러니까 주로 낮에 만나요. 아, 낮에 만나는데 저는 낮에 나갈 수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원천 봉쇄가 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또 공직자 가족으로 늘 자기 검열을 또 하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네. 우리 가족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족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찌 보면 12년 동안 또 이렇게 기다려주고 또 참아준 가족분들께 또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마 이 선거를 치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선거 치르는 기간이 꽤 긴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3번을 그렇게 치렀으니까 우리 가족들 고충도 많았죠. 또 공직자는 늘 다양한 비판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들을 때마다 많이 불편해했을 겁니다. 늘 고맙고 또 늘 미안했습니다. 제가 지금 다 듣고 있는데 뭐 약간 뭉클해지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아까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퇴임하시고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뭐 농사도 짓는다고 하셨던 아까 제가 뭐 주말에도 공적인 일이 많았다고 했는데 네. 그렇지만 또 없을 때도 있고 네. 또 공휴일이 좀 요새 많아졌잖아요. 네네. 또 일찍 끝나는 날이라도 이렇게 해서 주말에
늘 밭에 나가서 농사일을 했습니다. 네. 농담 삼아서 투잡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전업농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네. 퇴임 후 거처할 집도 농사짓는 곳에다가 조그맣게 마련했고요. 네. 농사일이 교육하고 닮은 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 좀 닮았을까요? 그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소리를 듣고 자란다 하는 것처럼 늘 보살피고 잠시도 눈을 떠나지 않게 바라보면서 이 작물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보고 거기에 맞게 처방을 해주고 보살펴줘야 되죠. 네. 그런 면이 교육하고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고 땅은 또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네네. 우리가 땀 흘린 대로 뿌린 대로 거두기는 그것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이제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목공을 해본 적은 없지만 유튜브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네. 이론적으로만 습득해 놓는 게 있는데 네. 요즘에 목공을 좀 해볼까 해서 이제 실습으로 새로 진 집에 책장은 제가 1호 작품으로 짜놨는데 네. 아주 튼튼하게 잘 짜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목공도 좀 하고 손주들, 손자, 손녀, 딸을 해서 아주 그 친구들하고 시간 보내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 시간도 많이 갖고 그렇게 지낼 생각입니다. 또한 이제 경험을 사회 발전을 위해 쓰는 것도 고위공직자를 지낸 사람의 책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제 경험이 도움이 되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 달려가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 못하신 게 또 많다 보니까 또 하실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랜 시간 이 민병희 도교육감을 믿고 지지해준 강원도민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또 애정 어린 비판 이런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 말은 고맙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제 임기는 끝나지만 교육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강원교육이 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요즘 무더위에다가 또 장마까지 계속 제가 농사지면서 비가 그렇게 안 오더니 또 요새 또 그렇게 또 계속 퍼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건강 잃지 마시고 늘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이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으로서 인터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짓는데요. 어떤 곡을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여기 CBS 인터뷰하면서 노래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중간에 막 하시다가 제 연주곡도 또 이게 방송 타기도 했고요. 네. 제가 기타 치면서 혼자 가끔 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대 보내고 멀리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가을 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 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누나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정말 이제 가수로서도 조금 더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제가 이 곡을 들려드리면서 12년간 강원 교육을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2의 인생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과 오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